네, 여러분의 오후장 두 가지 주제로 두 가지 탑픽주 제시해드립니다. 투자의 눈 투는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잘 보내셨나요? 3월이요? 4월이요. 4월이죠. 예. 네. 날짜가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우리 에코님의 4월은 어땠습니까? 저 시작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4월 마무리가 괜찮아서 항상 끝이 잘 되면 되는 거죠? 네. 아우,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예. 네, 오늘도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투자의 눈 투는 오늘 두 가지 주제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리즈 시절 돌아올까? 근데 이 돌아올까가 약간 아련합니다. 정말 돌아올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국내 배터리 3대장 실적이 오늘로써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3사의 실적 한눈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모두 전년 대비 셀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 쪽이 잘 나와서 전년 대비 그렇죠. 67% 영업이익이 상승하긴 했지만 좀 별로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조금을 제외하면 또 적자라는 소리가 있고, 또 SK 온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넘는 적자. 그리고 삼성 SDI는 그래도 중대형 전지 중심으로는 실적이 개선됐지만 전년 대비 28.8%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이 1분기 실적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기서 공통점 하나를 찾으실 수 있는 거 뭘까요? 네. 공통점? 예. 다 배터리 쪽이 안 좋았다? 네. 다 주가가 별로 재미없었다. 예. 주가가 재미없었다. 그죠? 물론 그거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기업들 실적 볼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챙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중에 매출 한번 보시죠. 네.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매출 자체가 작년 동기만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량과 Q라고 그러죠. 또 이제 공급하는 가격과 두 가지 모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게 지금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 업황이 안 좋았던 얘기고 네. 그만큼 주가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주가를 볼 때 네. 당연히 안 좋으니까 내려왔죠. 네. 예, 좋았는데 내려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앞으로 좋아지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맞아요. 그래야 주가는 반등을 하겠죠. 네. 지금보다 좋아질까요, 앵커님? 제가 여쭙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예. 네. 2, 3, 4분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실적 흐름들은 상저하고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온 실적은 어차피 작년 4분기부터 1분기까지 나왔던 부진한 흐름들의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업황에서 앞으로 개선될 것이냐를 바라봐야 될 텐데 네. 개선되는 속도가 오래되고 좀 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좀 재미가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바닥권 시도는 충분히 나왔다고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는 일단 트레이딩을 하느냐 아니면 좀 물려있는 사람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네.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물려있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일단 또 한 번 좀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다. 진입하셨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너무 실적 안 좋고 아직 좀 전기차 이제 안 돼 뭐 별 얘기 많이 나올 때마다 네. 항상 주가는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바닥을 서서히 마련하고 있다. 이걸 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할 때 좀 털고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또 에코프로 그룹도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은 실적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앞서서 이 완성차를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이제 배터리 메이커들이 실적이 이런데 네. 소재 업종이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물론 작년 4분기가 거의 좀 폭이 컸었고 이번 네. 분기는 1분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약 한 97억 적자 정도로 적자폭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많이 축소될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흑자는 아니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좀 감안해야 될 게 재고 평가 관련돼서 환입이 나오느냐 손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환입이 나오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는 약간 좀 문의는 그래도 흑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는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적자냐, 소폭 적자냐, 흑자냐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흑자 났어, 주가 쭉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확인했느냐라는 쪽에서는 큰 그림상으로는 바닥권은 지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낮거나 조금 흑자가 났다고 해서 주가에 큰 변동은 없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사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섹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근 수출 데이터는 사실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전년 동기입니다. 이때 7만 4천 톤의 양극재 수출 물량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5만 7천 톤. 약 23.1%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가 고공행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전년만큼 수출을 해야 어쨌든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추이를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부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전기차 안 돼라고 보게 되면 에이 아직도 멀었어 네. 이렇게 보겠죠. 역성장 계속되고 있네. 네. 반대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 바닥 찍었네. 네. 아. 바닥 찍고 전환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보이느냐, 내 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을 보게 되면 네. 워낙 주가는 이제 밀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바닥 찍었네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수출 관련된 동향도 앞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게 되면 P와 Q가 같이 겹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수출 금액이다 보니까 물량이네요, 지금은요. 물량이다 네, 보니까 물량이에요. 곱하기 금액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멈춰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같이 물량을 합쳐서 수출 금액으로 나온다. 생각보다 조금 턴이 좀 양호할 겁니다. 아. 그걸 보시게 되면 일단 물량도 턴한다라는 관점인데 이제 가격이 얼마큼 또 앞으로 중요해지느냐 이것도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가 양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전망되느냐에 따라서 또 네. 매출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2차 전지 업황이 돌아오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님? 아까 이제 보통 이제 P와 Q를 또 설명을 하게 또 되면 다시.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바텀업이 됐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Q가 이제 문제겠죠.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전기차 쪽에서 가장 많이 메이커들이 하는 것 중에서 할인 판매. 할인 판매. 재고가 늘다 보니까 할인 판매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할인 판매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전기차 비싸서 안 사. 뭐 아직 전기차 시대도 아닌데 뭐라고 했는데 네. 가격을 1,000만 원을 깎아준답니다. 오. 귀가 솔깃하죠. 네. 그 정도 깎아주면은 잠깐만 연비 계산해 봤을 때 기름 넣는 거와 전기차 충전했을 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면 나 장거리도 좀 뛰고 왔다 갔다 차 많이 탈 일이 있는데 전기차로 바꿔봐 가격을 이렇게 할인해 주는데 그러면 할인에 따라서 Q가 자극을 받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오는 흐름 보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아예 전기차 안 돼라고 제껴 놓다 보니까 그런데 할인을 하다 보니까 확인이 저점 찍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든 간에 전기차 가격들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P는 약간 떨어지는데 Q가 또 같이 올라간다. 네.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할인이 촉발이 됐지만 그 수요를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쪽들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됐었을 때 또 더 그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할부나 이런 쪽들을 좀 더 빠르게 전환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쪽들을 봤게 되면은 그래도 Q는 기대는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자동차 할인을 하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가 돼서 할부할 때 좀 부담이 덜어지던가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 관심주로 좀 담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테슬라 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주룩 다 밀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봐야 되겠다 싶은 종목은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네, 이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네. 쪽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말쯤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증설 투자 거의 완료가 되면서 그 효과가 실적에 내년, 내후년 빠르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게다가 네. 또 중국산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이런 쪽들은 안 쓰려고 합니다. 네. 이참에 그냥 음극재는 바로 실리콘으로 넘어가자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와 함께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이렇게 축 약간 쳐졌을 때 그런 때 계속 잡아보게 되면 성과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그냥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지난번에 흐름과 같이 보게 되면 약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쪽이 개화하고 있고 또 증설 효과도 내년 이후에 좀 전망이 된다. 그리고 목표가 12만
원까지 쫓아가되 너무 올랐을 때 올라타진 말자라고 또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투자의 눈 투는 두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온 세상이 K-뷰티다. 사실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 빼놓을 수 없죠, 대표님. 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 날아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전날에 또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7만 원도 터치하는 기록을 뽐냈고 네.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증권사들에서도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네, 오늘 보면은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은 20만 원까지 상향한다. 그리고 신투, 한투,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티 시작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네, 또 다 좋다 그러면 왠지 저희는 마음이 그렇게 또 그래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경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네. 쪽으로 지금 다 좋다고 할 때 사게 되면 증권사들이 한 목소리로 다 한쪽을 본다. 네. 별로 안 좋습니다, 결과가. 그래요? 그 시점만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나왔던 아모레퍼시픽 실적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727억. 네. 한 300억 정도 넘기면 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깜짝 놀라게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13% 증가한 수치로 나왔고 예상치 넘겼다. 한쪽에서 어디서 잘했나라고 보다 보니까 중국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워낙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꺾여 내려가다가 이제 살짝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 핵심은 북미였다라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거기서 해외 법인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조금 높다고 하셨는데 네. 아모레퍼시픽 어느 정도면 좀 괜찮은 높이예요? 한번 가격을 볼까요? 보면? 예. 네. 높이 한번 뛰기 하는 것도 짚어주세요. 아니지만 네. 예. 지금 자리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자리 쪽에서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보통 보면은 저희가 사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네. 네. 딱 그래. 지금부터 차트 이쁘니까 사겠어라고 하는 순간 저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거의 단기적으로 저항이 많이 나온 자리입니다. 네. 따라갔다가는 조금 내가 산 가격이 또 사니까 고가야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6만 원대 밑에서 자리를 차지할 때 그때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만 원대 아래에서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품 업계 탈중국 전략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외에서 중국 외 수출이 늘어가고 있는데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을 했을 때 중국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 하얀색 줄이 중국 비중인데 사실 50%를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은 중국 비중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아세안 선진국 쪽, 미국이 포함이 되겠죠. 이 미국향, 아세안향 수출은 또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도 한번 볼게요.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꼭 올리브영 들린다는 말 있잖아요. 2020년에 영업이익 1,002억 원, 2023년에는 4,607억 원 기록했습니다. 한 4.5배 정도 또 영업이익이 증가한 건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거 화장품 전성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화장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잘 하니까요. 잘 하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출 자체적으로 잘합니다. 그런 쪽에서 수출액도 1월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달러.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역대 최대 금액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어디였느냐. 아까 네. 보셔서 중국이 이렇게 꺾였지만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선진국 쪽에서 미국 같은 네. 경우가 58% 증가했다는 쪽이고 네. 의외로 저희가 피부톤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동남아 쪽에서 한국인 피부처럼 그렇게 닮고 싶어. 그러면서 그런 쪽에 또 수요도 많은데 네. 근데 그쪽을 좀 맞게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뭐 비건 쪽이나 아니면 또 이슬람 할랄 쪽이죠. 이런 네. 쪽도 개발이 들어가고 시작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동남아 수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이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은 무시한다. 아닙니다. 중국이 살아난다는 데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철저히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절대 큰 걸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시게 되면 3월달 관광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의외로 드라마틱하게 쫙 올라옵니다. 중국인들 돌아오기 시작해요. 중국인들 들어왔었을 때 예전만큼 뭐 면세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가서 쇼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올리브영부터 어떤 한국의 토종 브랜드 쪽에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되면 그들도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국인 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프라인 관련된 쪽들도 살아날 수 있겠다. 라는 네. 쪽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5월 달에 연휴 때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네. 역시나 70%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더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탈중국향 수출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회복세에 더 눈여겨봐야 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또 황금 연휴 동안에 중국인과 일본인이 들어와서 화장품 매출을 살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저버릴 순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업황이 좋으니까 포트폴리오에 관련주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화장품 투톱,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를 담을 것이냐? 네. 아니다. 뭐 색조 쪽이 요즘 강하다. 뭐 클리오 같은 걸 담아야 된다. 아니면 또 ODM 쪽을 노려야 된다. 이런 좀 갈팡질팡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섹터가 매력 있을까요? 일단은 어중간한 것만 빼면 됩니다. 어중간한 것만 빼고. 네. 특히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거는 실적도 안 나와요. 근데 분위기 맞춰서 움직일 때마다 그냥 트레이딩 한다고 들어가시는데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십니다. 네. 이런 거 말고 성과를 꾸준히 내는 회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큰 구분상 말씀하셨던 대형사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도 저점에서 확보된다라고 움직이게 되면 이것도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추세를 누린다라고 되면 밀렸을 때 보시는 것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나마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쪽의 회사의 5월 달부터는 지분이 들어오게 됐는데 네. 지난번에 실적 발표했던 내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알엑스가 1,500억 매출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500억 됩니다. 네. 그렇게 좋으네요. 예, 화장품이 그렇게 잘 만들어서 브랜드 잘 영향 끼치면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 것들 보시든가 아니면 북미가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브랜드 쪽으로 나가서 ODM 하는 업체들 네. 이런 쪽으로 우리한테 맡기시면은 브랜드만 갖고 오세요. 우리한테 맡기시면은 포장부터 제품 개발 관련돼서 만들 것까지 다 원스톱으로 해드릴게요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영업이익률도 좁고 실적이 확장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형주들,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좀 가격이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또 실적 잘 나오는 ODM 관련한 화장품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꼽은 관심주 하나의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 겨냥하시겠어요? 네, A, B, C 중에서 C 하겠습니다. C로. 예, CNC 인터내셔널. 네, 그거를 보면서 아마 추세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실적 발표 때를 기다린다. 네. 그러면 실적 제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가이던스까지 살짝 더 높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어갈 텐데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총 1조 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공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올해 상당히 높다. 하지만 네. 실적 발표 내하고는 한번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셀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실적 발표에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또 정리하고 다시 다음 분기를 대비하고 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대표님? 네, 10조 얘기 말씀드렸죠. 1조 얘기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네, 그 정도까지 그럼- 목표가를 삼아보고요. 네. 손절가는 76,5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가격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하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한 반 사시고요. 지금 반. 예, 조금 더 밀리면은 네. 8만 원대 초반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또 나머지 반 사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지금 한 반 정도 사고 나중에 실적 발표하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타점이 오면 또 반 사고? 아니요, 그때는 좀 팔고요. 그땐 팔고요? 팔고 그때 다시 쭉 내려온다 그러면 또 사고. 아, 알겠습니다. K 증시의 잔잔바리 전략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CNC 인터내셔널 1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에서 두 가지 주제 다뤄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조전자재료 공략주로 꼽아주셨고요. 온 세상이 K뷰티다. K뷰티 화장품 관련해서 CNC 인터내셔널 오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에 김민수 대표와 투자의 눈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